유진아, 그 송편 왜 차에 실었어? 그건 너희 몫이 아니야. 내가 어제 지연이 친정 보내려고 따로 빼뒀잖아. 김영자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고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차 트렁크 안에는 사흘 밤낮을 꼬박 세워 만든 음식들이 정갈이 놓여 있었습니다. 송편, 나물, 전, 잡채, 과일 상자까지 마치 장에 내다 팔려는 물건처럼 가지런했습니다. 큰 며느리 오유진은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살짝 들더니 억울하다는 듯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어머니, 그게 왜 저희게 아니에요? 명절 음식은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잖아요. 괜히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 당당한 목소리에 영자의 숨이 막혔습니다. 허리를 반쯤 굽힌 채 차마 말을 잇지 못했지요.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 허리로 결국 이렇게 모욕당하려고 밤새 음식을 만든 건가. 오유진은 눈빛을 또렷하게 세우며 덧붙였습니다. 저희도 가족인데 왜 늘 저희만 뭐라고 하세요? 지연 동서는 칭찬만 받잖아요. 분노와 억울함이 한순간에 맞부딪혔습니다.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했고 영자의 손끝은 더욱 떨렸습니다.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산 기장의 오래된 주택, 부엌은 새벽부터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김영자는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한 채 도라지 껍질을 벗기고 있었습니다. 굵어진 손마디와 거친 손등, 그러나 칼질만큼은 반듯했습니다. 평생 국밥집을 하며 두 아들을 키운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새벽마다 불을 지폈습니다. 뼈를 고아 국물을 끓이고 손님이 몰리면 하루 종일 국자를 돌렸습니다. 저녁이면 다리가 퉁퉁 부었지만 다시 솥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버틴 세월이 오늘의 부엌까지 이어졌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솥을 들면 허리가 찌릿했고 조금만 서 있어도 다리가 금세 부었습니다. 하지만 명절만큼은 손수상을 차려야 한다는 마음이 그녀를 다시 부엌에 세웠습니다. 내 손으로 만든 음식을 내 자식 입에 넣어주고 싶다. 그것이 자존심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정오 무렵 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 우리 좀 늦어요. 차가 막혀서요. 첫째 민수였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와라. 겉으로는 담담했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났습니다. 명절마다 늦는 건 차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이 집을 향하지 않는 탓임을 영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 지금 출발해요. 뭐 더 필요하세요? 둘째 민재였습니다. 다 준비했다. 천천히 와라. 짧은 대화였지만 영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같은 자식인데 어쩌면 이렇게 다를까요? 저녁 무렵 민수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인사만 건네고 곧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유진은 늘 그랬듯 부엌에는 발길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씁쓸했지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민재 부부가 들어섰습니다. 지연은 들어오자마자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얼굴이 너무 수척하세요. 민재도 소매를 거두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제가 붙일게요. 지연이한테 배웠어요. 영자는 순간 웃음이 터졌습니다. 같은 자식인데
마음은 이렇게 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아래칸에 지연 친정을 위해 송편과 과일을 따로 넣으며 영자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건 꼭 그분께 드려야지. 내가 정성으로 준비한 몫이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길한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오래 눌러온 서러움이 이번에는 끝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거 저희 차에 실어놨어요. 명절 음식은 다 나눠 먹는 거잖아요. 오유진의 목소리는 태연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눔은 정성이 아니라 욕심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김영자가 허리 휘도록 준비한 송편과 과일 상자, 그리고 값비싼 선물 세트까지 모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분명 따로 빼둔다 했잖아. 그건 지연이 친정에 보내려고 챙긴 거라고. 어머니가 직접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건 줄 알았죠. 억울하다는 기색이 오유진의 눈빛에 스쳤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귀에는 뻔뻔한 변명으로만 들렸습니다. 전날 밤만 해도 대비는 분명했습니다. 민수는 TV 앞에 늘어져 있었고 오유진은 휴대폰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반면 민재와 지연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에 나섰습니다. 엄마, 저는 제가 붙일게요.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좀 쉬세요. 그 따뜻한 손길들이 영자의 굳은 마음을 잠시 녹였습니다. 같은 자식인데 어쩌면 이렇게 다를까요?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아래칸에 따로 챙겨둔 송편이 텅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내 몫이 아니다. 내가 준 것도 아닌데 왜 마음대로 가져가니? 저희도 가족인데 왜 자꾸 남처럼 말씀하세요? 짧은 대화 속에서 분노와 억울함이 정면으로 맞부딪혔습니다. 영자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지난 수십 년 눌러왔던 감정이 더는 가라앉을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끝까지 말해야 한다.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는 마당, 차 트렁크가 서서히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김영자가 손수 만든 음식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송편, 잡채, 나물, 모둠전, 과일까지. 그리고 민재가 직접 사온 한우 선물 세트까지 함께였습니다. 마치 시장에 내다 팔려는 물건처럼 차곡차곡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영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친정은 오래 음식을 못했다잖아요. 그래서 좀 가져가려 했어요. 민수가 머뭇거리며 변명했습니다. 좀이 아니라 다 가져가는 거잖아. 민재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오유진은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명절 음식은 원래 나눠 먹는 거예요. 저희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나요? 그 뻔뻔함에 영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너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남이 만든 걸 이렇게 싹 쓸어가니? 내가 좋아서 한다고?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니? 민재가 주먹을 움켜쥔 채 형을 바라봤습니다. 형, 이건 너무해. 엄마가 우리 위해서 고생하신 건데
내가 당연하게 가져갈 권리가 있어? 너는 빠져. 어디서 형이랑 엄마 얘기에 끼어들어. 민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음식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싫다는데 왜 자꾸 우기세요?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오유진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동서는 참 점수 따기 좋겠다. 시어머니한테 잘 보여서 뭐가 그리 좋아요? 순간 영자의 인내심이 무너졌습니다. 다 꺼내. 내가 준 게 아니야. 도로 꺼내라. 어머니, 너무 치사하세요. 먹는 거 가지고 이럴 일인가요? 민수가 맞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누구도 영자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트렁크 안에 손을 넣어 음식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와 지연도 함께했습니다. 오유진의 얼굴은 굳어갔고 민수는 분노와 당혹 속에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남의 것만 챙겨가면 그게 가족이냐? 영자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모든 소리가 멎은 듯 했습니다. 웃음소리도 발자국 소리도 바람조차 잠잠해졌습니다. 오직 영자의 목소리만이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추석 아침 햇살이 마당에 내려앉았습니다. 김영자는 큰 며느리 유진이 차 트렁크에 음식, 상자를 실어두었던 장면을 떠올리며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자를 꺼내 내려놓았습니다. 송편과 전, 과일 박스가 햇빛에 번들거렸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남이 만든 걸 통째로 씻고 가는 건 영자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정이 아니라 버리지. 유진은 억울하다는 듯 팔짱을 끼고 맞섰습니다. 저희도 가족인데요. 나눠 먹자고 하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나눔은 허락에서 시작한다. 영자는 상자를 다시 내려놓으며 짧게 잘랐습니다. 남의 정성은 출처가 있는 선물이야. 허락 없이 가져가면 그건 빚이고 남는 건 서운함 뿐이지. 그녀는 오래된 수첩을 꺼내와 펼쳤습니다. 아버지 살아있을 적 이웃들과 주고받던 품앗이 기록. 83년 추석 김신의 전 부침, 박신의 설거지. 작게 눌린 글씨들이 빽빽했지요. 예전엔 이렇게 돌려 했어. 정성은 품으로 갚는 거였다. 민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영자는 상자를 2개 골라 들었습니다. 지연아, 나랑 같이 가자. 노인정에 들러야겠다. 유진이 묻습니다. 노인정이요? 그걸 왜 거기 가져가세요? 내가 실어가려던 상자들, 원래 가야 할 때로 보내는 거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오늘은 집에만 계실 게 뻔하니까. 노인정은 고즈넉했습니다. 오래된 장판 위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 음식이야? 송편과 전을 접시에 담자 주름진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영자는 그 곁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사흘밤 새워 만든 거지만 오늘은 다 같이 나누자고 가져왔습니다. 유진은 문턱에 서 있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접시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었지요. 제가 드려도 될까요?
노인 한 분이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고맙지. 젊은 사람이 직접 주니 더 맛있겠다. 유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영자는 사과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방법을 내밀었지요. 내일부터 내 자리는 싱크대 옆이다. 장갑은 내 손에 맞게 준비해뒀다. 유진은 고개를 떨구며 작게 답했습니다. 네. 1년 뒤 추석, 이 집 부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커다란 솥 대신 작은 냄비들이 올려져 있었고 냉장고에는 명절 분담표가 붙어 있었지요. 장보기 민수 나물 지연, 전굽기 민재 설거지 유진, 배식 아이들 포장 모두. 아침 일찍 유진은 앞치마를 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고무장갑 새로 샀어요. 제 손에 맞는 걸로요. 영자는 눈으로만 웃었습니다. 싱크대 옆, 내 자리다. 민수는 장본 영수증 옆에 시간을 적었습니다. 정성은 돈이 아니라 시간으로 갚는 거라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 설거지 물 흐르는 소리, 전을 뒤집는 소리가 한데 어울렸습니다. 점심 무렵 노인정 어르신들이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작년에 나눠주신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이번에도 같이 먹으려고 조금 가져왔지요. 유진이 제일 먼저 달려나가 바구니를 받았습니다. 제가 접시에 담을게요. 그녀는 억울함 대신 손으로 먼저 움직였고 말은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변화가 집안 공기를 달리 만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영자는 옛 품앗이 수첩을 꺼내 새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올해 추석 민수, 장보기 1시간 10분, 유진, 설거지 2시간, 민재, 전 부치기 1시간 반, 지연, 나물 1시간, 아이들, 배식 30분, 모두 합쳐 우리 6시간 40분. 마지막 줄에 그녀는 적었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상이 차려진다. 상은 누가 차렸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나눴는지가 남는다. 창밖에 떠오른 보름달은 변함없었지만 이 집의 추석은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조금씩 손을 보태는 상 그 속에서 비로소 진짜 가족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